에코프로 BM이 유증을 했고요. 네. 1.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주주 배정, 실권주, 공모 왜 3자 배정 못했고 왜 자금 조달에 대한 선택지를 꼭 이쪽으로 했을까?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가 핵심이었습니다. 무려 7,650억 원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설치가 되게 되면 ESS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ESS에서 또 공장까지 이어지는 송배전 쪽들이 벌써 전력 설비 쪽들은 올라온 지가 한 3, 4년이 되다 보니까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 아이디어나 펀드멘탈이 꺾였느냐? 또 그거 플러스 알파, 솔직히 1분기 끝나고 나서 수주 잔고가 5조 대입니다. 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관련돼서. 근데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상황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회사 일단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에코프로 BM이 유증을 했고요. 네. 1.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예정 발행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네. 않겠지만, 문제는 뭐였냐? 주주 배정, 실권주, 공모, 일반 공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왜 3자 배정 못했고 왜 자금 조달에 대한 선택지를 꼭 이쪽으로 했을까? 이렇게 첫 번째 왜 의구심을 기존주들에게 손을 벌리냐? 네, 왜 그렇게 선택을 하지밖에 못했을까? 이렇게 시장은 먼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할지 그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가 핵심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려 7,650억 원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헝가리 공장에 1,50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넣고 국내 경상 투자에 한 1,000억 원 정도 넣고 운전자분 1,350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니켈, 원자재 분명히 필요하고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왜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 업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주주 배정을 해서 꼭 자금을 끌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게 심리를 상당히 좀 건드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 수익해 그리고 마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훼손시킬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니켈 관련돼서도 지금 노이즈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리스크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실적에 대해서 확 바뀌어지거나,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 워낙 변동성도 또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본업이 흔들리는데 이것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LFP 양극재 지금 시장이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사업이 좀 이쪽으로 니켈 재련소를 획득하게 되면서 유연성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니켈 가격이 계속적으로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익이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려되는 시각도 보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민감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과 인도네시아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이것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방 경직성은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결국엔 그때 잘 투자를 해서 지금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올 수도 있지만, 또 하필이면은 에코프로 BM이 그 전날 상한가 갖고 그룹주들이 상한가 뭐 28% 급등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심리를 훼손시켰다. 이게 제일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반사수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대안에 대한 매력도, 우리가 뭐 반도체랑 굳이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가끔씩 우리가 왜 삼성전자가 1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로는 이어졌지만 그럼 SK 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오겠네. 오히려 우리가 항상 그렇죠. 키 맞추기, 반사수에 이런 단어를 또 섹터 안에서도 쓰잖아요. 근데 작용되지 않았던 부분은 2차전지 관련된 이제 소재 기업들이 워낙 실적 부재가 좀 많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그러면 유증하는 거 아니야? 뭔가 자금 조달 이슈가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끼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셀 기업들과 반대로 또 소재 기업들은 좀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을 낳은 것 같고, 워낙 고점 대비 지금 2차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전 맞아요. 섹터가 다 빠져 있다 보니까 뭐 반사수혜를 느끼고 이쪽으로 자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를 시장에서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라는 회사도 좋았어요. 뭐 ESS 관련돼서 LFP 배터리 모멘텀도 있고 그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심리가 회복돼야지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같이 하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유독 다른 섹터는 많이 올라왔는데 2차 전지만 유독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턴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다 모든 섹터가 빠졌기 때문에 이 다음 턴의 기회를 2차 전지가 받아갈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가 앞으로 쭉 나쁠 거예요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급할 것은 없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네. 너도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지 그래서 같이 쏟아 붓다 보니까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 실적이나 뭐 수주 잔고 보게 되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싶긴 한데 시장의 반응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 보다 보니까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에너지 쪽들, 가장 데이터 센터가 생기거나 AI가 이제 다음 국면으로 그리고 또 뭐 에이전트가 가건 뭐 피지컬 AI가 가건 가장 중요한 거는 얘들은 전기 먹는 하마야. 정력 전기 관련된 쪽들을 먼저 챙겨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그나마 또 약간 그래도 밀렸다가도 빠르게 돌아오고 하는 쪽들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요. 그쪽이 이쪽들이 뭐 맞아요. 태양광이나 그렇죠? 네. 뭐 그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밀리면 바로바로 돌아오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핵심이 그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단 정부의 성격도 그렇고 네. RE100 이쪽을 하나로 몰아붙이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전력 관련된 쪽의 계층들을 그러네요. 다시 한번 만들어 놓는데 그쪽에 또 이번에 전라남도 그 예전에 광주 군공항 쪽이죠. 그쪽에다 이제 부지를 예상해 놓고 거기서 돌리려고 하는데 원자력 쪽이 지금 그쪽에 하나가 쉬는 게 있죠. 쉬다 보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이쪽의 신재생을 좀 더 가속화해서 그쪽으로 하반기에 전력 기본 계획 거기서 이를 좀 보강하는 쪽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쪽이 아니라 국내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는 조금 더 성과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SK 이터닉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랑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정도가 태양광과 이터닉스는 뭐 다 태양광부터 풍력, ESS까지 다 하는 그리고 약간 또 플랫폼 기업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각 만드는 거 그렇죠. 가지고 전력 거래 쪽에서 시장에서 또 거래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PTA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거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인데 이거는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 효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상했던 것처럼 이거를 설치해 놓고 와 그러면 올해는 기후가 작년과 똑같은 가정하에 아니면 10년짜리 기후를 좀 생각하고 했었는데 요즘 기후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미달되는 전력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대체 전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없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또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오히려 원자력 쪽을 좀 더 보강을 시켜놓고 SMR이라고 그러죠. 조금 빠르게 또 이제 공장을 짓는 사이에 SMR도 같이 나오게 되면 공기 동안은 비슷하게 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맞는 거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시작은 또 그러니까요. 신재생을 더 강하게 봅니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설치가 되게 되면 ESS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밤이건 낮이건 만약에 전력원을 돌아갔다가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에 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전화하는 전력 가지고 또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ESS가 중요하고 그럼 ESS에서 또 공장까지 이어지는 송배전 쪽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변압비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하나만 보고 있다. 이런 쪽들이 시장이 약간 편견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나오는 전력 기본 계획을 따라서 또 그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잠깐만 이쪽도 그쪽 계통이었지. 그러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또 한 벌써 전력 설비 쪽들은 올라온 지가 한 3, 4년이 되다 보니까 예.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되게 피로감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 아이디어나 아니면 펀더멘탈이 꺾였느냐 그건 전혀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 커질 때는 또 하나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북미 쪽에서 데이터 센터 향으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것보다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가게 되면 마진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한번 수주를 했고 또 비슷한 게 뭐 한두 건씩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계속 또 돈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좀 가치를 더 책정해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은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실적이 될까라고 해서 음. 보는데 솔직히 1분기 끝나고 나서 수주잔고가 5조 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적이 2분기 실적 시즌이면 이제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은 실적이 좋은 쪽에 속하는 거 아닐까요? 이상이 없죠. 전혀 이상이 예, 없는데 예. 주가만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음. 돌아서기도 하겠죠. 근데 그 과정들이 일단 뭐 시장이 또 위축돼 있다 보니까 혼자 돌아서느냐 아니면 그렇죠. 또 반도체와 같이 또 테크 쪽과 연결돼서 돌아서냐 이런 어떤 모멘텀의 변화를 좀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